안녕하세요. 지혜의 삶입니다. 오은영 박사는 1965년 9월 9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해주 오씨로 성심여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의학과 학사 졸업 후 연세대 대학원 정신의학 석사를 따고 고려대 대학원에 진학해 정신과학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CC였던 남편과 결혼했으며 남편은 피부과 전문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는 삼성의료원을 거쳐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로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출연하며 소아 전문가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언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2020년부터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와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를 통해 육아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멘탈 케어에 도움을 주고 있고 많은 책을 내며 유튜브 활동과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육아와 양육 전문가로서 명성이 높지만 정작 본인은 육아에서 많은 고충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진행하던 시기에 자기 아들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오은영 박사의 성인들을 위한 멘탈 케어와 육아와 양육에 대한 조언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를 기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더불어 어떻게 하면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이란 뭘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절대적으로 주관적인 감정이죠.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주변 사람들과 그럭저럭 지내는 겁니다. 잘까 지도 필요 없이 가깝고 의미 있는 주변 사람들과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아픔, 좌절, 비참한 분노, 행복, 기쁨의 감정이 담긴 이야깃거리를 함께 나누는 거죠. 다음으로 비장하지 않게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쇠털같이 많은 날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오늘 해야만 하는 것들은 잘 없어요. 모든 걸 잘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 무조건과 잘이라는 단어를 지웁니다.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그냥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지 않아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알고 지내거나 잠깐 스친 사람들이 있죠. 영어로 기어더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며 깊게 이해하고 공감하려 애쓰면서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기에는 마음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요. 내 삶에서 내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 나를 중심에 두고서 생각해 보세요. 나와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다면, 자극이 반복되면 뇌가 피로를 느낍니다. 휴식하고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다면 몰아붙인 만큼 휴식과 회복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약점이 눈에 띌 때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일 수 있어요. 조금만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번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그 약점과 안 좋은 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한 발짝 물러서서 관대한 마음을 가져주세요. 한마디 또 내뱉으려고 할 때 딱 멈춰주세요. 그리고 입을 닫으세요. 조금씩 그렇게 하다 보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미루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일을 미루는 것. 완벽하게 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안 하겠다는 신보.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완벽에 대한 기준을 낮추는 것. 잘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자. 성공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클수록 더 잘하고 싶은 간절함이 클수록 자신을 몰아붙이기 바쁘다. 그런 생활이 반복된다면 스트레스가 쌓여 번아웃과 무기력을 겪을 위험이 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 더한 것 같아요. 해결해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주인뿐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이 확 느껴질 때 인간이면 누구나 이 정도는 화를 내고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이것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어떤 역경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아가려고 하죠.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인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다는 것도 현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게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화를 아예 안 내는 게 나중에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여기에 긍정을 더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 민감성이 적절히 높으면 상대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눈치를 과하게 보게 되어 일상생활이 힘들 위험이 있습니다. 편안해질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는 얼른 나로 돌아오세요. 내 인생도 뭐 이 정도면 좋지 하고 끝나야 합니다. 사람이기에 시간이 흐른 뒤에 후회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불필요한 말을 지나치게 많이 주고받다 보면 서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게 돼요. 소모적인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 감정이 때론 잘못되었어도 그 사람 것이에요. 그 감정이 나를 향한다며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말하는 것은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건 결과에 따른 감정까지도 겪어내는 것. 때에 따라서는 좌절도 하고 마음도 아프겠지. 그것까지도 끝까지 겪어보면 얻는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 열심히 했어라는 기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열심히 했던 경험이지 점수가 아니니깐요. 최선이란 과정에서 겪는 감정을 마지막까지 잘 소화해내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연애란 개인의 성격과 대인관계의 패턴이 차곡차곡 쌓인 상징이에요. 진실되고 솔직하고 진정성을 갖고 이해와 배려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남녀 사이에 친구는 가능하다. 하지만 친구 사이를 유지하려면 언제나 나의 마음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친구 사이라는데 매일 보고 싶다면 자칫 위장 남사친 위장 여사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 친구 문제가 불거진다면 연인의 마음이 우선입니다. 연인 사이는 논리적 관계라기보다 감정적 관계이므로 가까운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인을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정도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무조건 걸러야 하는 성향의 연인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나고 또 당하고 더 나아가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망상까지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이는 전문 용어로 반복 강박이라고 합니다. 외모와 조건을 제쳐놓고 나를 인격체로서 존중해주는 상대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서 압박을 가하거나 강요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점, 약한 점, 나쁜 점이 공존하는 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조화를 이루지 않고 내 방식을 강요하면 자칫 가스라이팅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육아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부모도 겨를이 있어야 아이의 겨를을 챙길 수 있습니다. 부분을 전체로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가 부모 말에 반기를 들 때 그것이 부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서 부모와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이가 말하는 부모의 부분을 부모의 전체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낳았다는 사실만으로 아이가 나의 단점까지 좋아해 줄 수는 없어요.
아이가 엄마 아빠 정말 미워라며 화낼 때 너무 속상해하거나 같이 화내지 마세요. 아이가 화를 내거나 기분이 안 좋은 것을 표현할 때 부모님이 같이 속상해하거나 화를 내면 아이는 더 이상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울 때 우리는 아이도 아니면서 어쩔 줄 모르고 불편해하고 못 견딜까요?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처럼 떠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때론 잘못되었어도 그 사람 것이에요. 그 감정이 나를 향한다면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이고, 자꾸 눈물이 나오는구나. 실컷 울어 괜찮아. 다 울 때까지 기다려줄게. 다 울고 나면 그때 이야기하자. 아이가 신경질을 내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런 기분으로 무슨 이야기가 되겠니? 엄마는 너랑 꼭 이야기해야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네. 조금 진정한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아이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15초 정도 참으세요. 숨을 깊게 쉬는 것도 좋고 숫자를 1부터 30까지 세는 것도 좋아요. 잠깐 노래 한 곡을 듣는 것도 좋아요. 많이 화가 났다면 잠시 걷는 것도 좋아요. 나의 화를 폭발시키지 않고 서서히 가라앉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어떤 방법을 써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훈육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엄마가 대화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네. 아이는 부모의 말에서 배우지 않아요.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에서 배워요. 아이가 건강하고 독립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부모는 자식을 최소한 20년을 키우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가 자기 인생을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육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를 독립시키는 것. 정확히 말하자면 독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애정 표현이 어렵다면 그냥 으스러지게 안아주세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요구가 아닌 조건 없는 수용과 수긍입니다. 조건 없이 자식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란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는 최소한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안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한계점을 설정해준 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합니다. 훈육 시에는 분명하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정하게 하는 것이 아닌 단호하게 말하되 무서움은 빼고 위험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부모의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존댓말을 쓰지 마세요. 바로 지금 당장 오늘 고쳐지는 것은 없어요. 내 아이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다 버리고 오늘 하루라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아이는 내가 잘 안다고 자부하기보다는 내 아이를 잘 알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허용이 있어야 진짜 금지를 배웁니다. 아이의 말을 끊지 마세요.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 아이는 부모에게 거절당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신감도 잃게 됩니다. 아이가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생각을 올바르게 교정해 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진심 어린 사랑 표현은 부모님만 가능합니다. 사랑 표현은 아이들을 향한 애정 어린 눈빛에서 시작하는데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 배려, 위로를 담은 표현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여러 사람 앞에서 아이를 혼내면 아이는 창피함을 느끼게 됩니다. 창피한 기억은 잊고 싶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데 오히려 방해됩니다. 아이의 잘못을 교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자존심을 먼저 지켜주세요.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부모에게 맞은 아이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체벌의 90% 이상은 부모가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이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6가지 공포 중 하나일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를 드는 행동까지도 체벌이니 이제는 멈춰주세요. 그렇다고 버릇없이 키우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벌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사실이 아닌 말로 그 순간만 모면하려 하면 아이는 더 이상 부모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아이는 대화에 소극적이고 대화하고 싶은 동기조차 이끌어내기 어려워집니다.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부모를 둔 아이는 사과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부모를 쉽게 용서해 주니까요. 아빠들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질을 더 신경 쓰세요. 아이들과 일주일에 한 번을 놀더라도 진심으로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부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짧더라도 진심으로 아이를 대해주세요. 결혼해서 살면서 뭐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의 우선순위는 뒤로 미루면서 하루하루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어린 시절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시절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인데 우린 너무 모른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결핍을 남기고 그 시간을 지나 버립니다. 뱃속에서부터 3세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 적어도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와 안정감을 얻어야 합니다. 발달 과정에서 성장하지 못하거나 사랑의 결핍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아이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을 때 부모의 속이 상하겠지만 그 속상한 마음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모가 해결해야 하는 마음이에요. 자식은 가르쳐야 할 대상이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찾지 않고 행동과 행위를 금지하는 데 급급하면 안 돼요. 아이가 왜 그러는지 파악하고 아이가 느낀 감정에 공감한 후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려줘야 해요. 만약 아이가 화를 내거나 울음을 터뜨린다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화를 내면 지도력을 잃어요. 안돼하지 말라고 정확히 말해준다. 그리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요. 그런 아이는 양육자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편안한 기분을 유지해요. 그런데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양육한 경우 아이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해 불안함을 크게 느끼거나 심지어 부모와 함께 있는 상황이 고통스럽기까지 하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는 나와 다른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사랑에는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연애할 때 뜨겁게 불타는 사랑만 완벽한 것일까요? 편안한 관계 믿고 신뢰하는 관계 역시 사랑의 한 모습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규정하려 한다거나 완벽한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해요.
그보다 내가 주는 사랑이 아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없는지를 고민하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내 아이는 보물보다 더 소중해요. 그런데 마음과 달리 소중한 아이에게 맨날 소리를 지르고 눈을 부릅뜨립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숨기지 마시고 고백하세요. 잠에서 깨어 부스스 눈뜬 아이를 지그시 보다가 고백하세요. 아이가 평생 기억합니다. 누구에게나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은 부지런하고 어떤 모습은 게으르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은 재치가 넘치지만 어떤 모습은 눈치 없고 둔하기도 해요. 그런 모습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는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취향 문제이지요. 그런 걸로 아직 한창 성장 중인 아이에게 모욕감을 주면 아이는 자신의 진솔하고 다양한 모습을 통합하기 어려워요. 감정이 상해서 자기 모습을 편안하게 마주하지 못합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외로운 아이가 될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보이면 비난받을까봐 남들 앞에서 솔직하고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해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해주세요.